보세요. 1달러. 항상 주제 세팅을 하는데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인 뭔 소리야? 갑자기 10일이 사라졌어? 혼란에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더 큰 문제 해결인 거지. 그럼 봐.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문제였던 거예요. 부활절의 문제. 자, 그럼 봐. 자, 예상되었으나 얘를 시행한 건 더 큰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면 봐. 10일이 사라지면 당연히 혼란이 예상되었지만 더 큰 혼란인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부활절이 부정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레고리력을 갖고 온 거죠. 자, 그러면 그 배경은 뭐였다고? 제가 녹색으로 아까 써드렸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한다.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다. 자, 그럼 봐. 지동설과 천동설의 대립 기억납니까? 아까 우리 첫 지문의 주제였잖아. 이해되시죠? 즉 경험주의가 충분히 힘을 못 쓰던 때, 그래서 어떻게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때 종교와 정치 권력이 그 질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때. 그럼 봐. 지금 종교에서 얘기하는 종교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부정확하면 당연히 권위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나온 거야. 문제 이유는 뭐야? 율리우스력이야. 한마디로 율리우스력은 어때?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확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지 않은 건 잘 봐.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산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당연히 문제에서 결정하시는 건데 그것 외에도 지문에 이것이라는 지시 논리 기호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것이라는 지시 논리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 내용이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대요. 근데 봐. 부활절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쓴 거야? 그레고리력을 썼다니까. 알겠어? 그럼 봐 여러분. 벌써 반복되는 건 부활절을 못 지켜? 그레고리를 써. 부활절 못 지켜? 어떻게 해야 돼? 야 너희 좀 해결 좀 해봐 라고 닐리우스한테 그레고리력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야. 되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대? 일단 첫 번째, 그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운동. 얘들아 아까 봐. 복잡하다, 단순하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미 나오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런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자꾸 어그로 끌리지 말고요. 어쨌든 타협을 한 거야. 어떤 타협을 한 거야? 일반인들 눈높이, 즉 실용적인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너무 어려워할 거니까 눈에 보이는 태양 운동만을 근거로 가자. 야, 그래도 여전히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항성년, 두 번째, 회기년이요. 됐니? 자, 그래서 항성년, 회기년을 놓고 봤더니 지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무래도 항성년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봐봐. 항성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왜 들어왔다고? 항성년이고 뭐고 간에 부활절 좀 정확하게 지키게 해달라는 거야. 부활절은 뭔데? 충분히 시작이야. 즉 절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게 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절기를 우선 지킬 수 있는 역법이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회기년과 항성년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길대? 항성년이 더 길대. 회기년이 더 짧대. 뭐 그건 둘째 치고 어쨌든 뭐라고? 절기에 부합해야 되다 보니까 절기에 부합한 역법을 가져왔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마지막 5단락에서 이제 선택을 했죠. 자, 뭐냐? 왜 이게 두 개가 길고 짧은지는 어차피 그 시절에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판정이 안 됐던 시대야. 아시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결 방법은요. 통계야. 통계라고. 되셨죠? 그래서 회기년의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고 왜? 일단 우리가 정보가 불충분하면요. 통계가 결국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기 때문이라고. 됐죠? 자, 그래서 닐리우스는 연도가 뭐 나와 있는데 여기도 봐봐 얘들아. 구체적인 계산이잖아. 그러면 전체 흐름에 봤을 때 얘는 이 원리를 물어보면 그때 여기 처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실제로 정답은 바로 나올 거야.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푸셨냐면 대부분 세부 내용까지 들어가셔가지고 계산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자, 지금 이미 2단락에서 율리우스력의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4단락, 5단락에서 그레고리력의 계산법이 나와.
그런데 이 계산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시고 이 계산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실 건데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굳이 여기서 시간과 여러분의 피지컬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그 빈약한 체력을 여기다 낭비하시게 되면 터지는 겁니다. 제발 잘 판단하셔야 돼. 자, 32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단락 주제 도입이잖아. 조금씩 나누었어? 아니면 한 번이었어? 그래, 한 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혼란이라는 문제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잖아. 자, 2번 선지. 과학계 반대 권력에서 강제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정보가 지금 불충분한 상황. 넘어가 볼게. 3번. 릴리우스는요. 교회 요구에 부응하여 엽법 개혁을 만들었다. 맞잖아. 왜? 교회 요구. 뭔데? 우리 부활절이 부정확해. 야, 네가 좀 해결 좀 해봐. 엽법 쪽 개혁해봐. 이게 전체를 관통한 흐름이잖아. 이런 게 보이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계산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진짜 3, 4분 컷 나오는 문제들이야. 그런데 출제 설계를 모르니까 자꾸 국어라는 과목에서 왜 그러냐면 얘들아 국어 역사 짧잖아.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얘들아 잘 들어. 수학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유클리드 기하과 비유클리드 기하를 보면요. 평면기하에서 삼각형 내각의 총합 180도였어. 우리 그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구면에서는 어떻게 되니? 270도도 가능해지지. 안 풀었냐 우리? 그럼 봐.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던 시절에는 지구가 평면인 줄 알았기 때문에 평면기하를 했던 거고 그게 180도인 거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지구가 구면인지 알잖아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알게 됐을 때는 좀 더 정확한 정보로 가게 되는 거야. 다시 돌아올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어라는 과목은 이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놓으신 교수님들이 이미 다 틀을 닦아놨는데 괴리가 너무 커 지금. 일반인들하고. 그럼 그 괴리는요. 어쨌든 제가 됐든 여러분 스스로가 됐든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집이 되면 안 된다니까. 야,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봐. 나는 100% 맞을 수가 없어. 인간이니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 그러면 99.99% 맞아도 0.01%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틀릴 확률이 높을까? 여러분이 틀릴 확률이 높을까? 그건 간단한 거야. 그건 간단한 거라고. 교수님이 틀린 확률이 높을까? 내가 틀린 확률이 높을까? 간단한 거라니까. 제발 여러분 이 시기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 봐. 4번 선지, 5번 선지는 이미 답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 보도록 할게. 봐봐. 애들이 여기서 왜 낚였냐면 이렇게 문항 설계를 한 거야. 봐. 1번 선지 맞나 틀리니? 맞죠. 왜? 부활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2단락 보시면 알겠지만 부활절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잖아. 왜? 자, 춘분 오고 나서 뭐였어? 첫 보름달 첫 번째 일요일이야. 그럼 당연히 보름달은 달의 모양 고려한 거 맞죠? 그럼 봐. 자,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지만 보름달이라는 거는 주기도 되지만 뭐도 됩니까? 모양도 되지, 달에. 그럼 봐. 달의 모양으로 부활절을 정했다. 달의 모양으로 음력을 정했다. 틀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애들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 달의 모양을 바꾸나라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헷갈려. 달의 모양과 달의 주기를. 얘들아, 표를 그리시면 돼. 자, 서양의 역법이 있고 동양의 역법이 있어요. 자, 이름이 뭐야? 서양은 양력이야. 왜 양력이야? 태양력이야. 됐어? 뭐만 보는 거야? 천체 운동을? 태양만 봤잖아, 지금. 24절기. 이해됐니? 그런데 동양은 보세요. 기본적으로 양과 음의 조화. 그래서 달의 모양을 봤어. 그래서 뭔 거야? 음력이야. 아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북에 나와 있잖아요. 보름달, 음력이라고. 왜 음력이겠어? 태양이 양이면 밤은 음이니까 달력, 음력. 왜? 달을 봤으니까 얘는. 근데 달만 봤니? 아니, 태양도 봤다니까. 어디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고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아서 태양의 특성도 추가가 된 거잖아. 음력의 특성 당연히 추가가 된 거고. 그래서 뭐라는 거야? 태음, 태양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태음, 태양력이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봐. 당연한 거지만 서양에서는 태양만 봤잖아. 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부활절 때문에. 근데 동양에서는 달과 뭘 본 거야? 태양의 절기도 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이름 자체가 뭐라고? 음력이고 양력이야. 그래서 태음, 태양력이야. 그리고 천체는 뭘 보고 있었다, 지금? 달과 태양을 봤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니?
자, 그럼 봐, 얘들아. 자, 그럼 봐. 2번 선지, 당연히 천체 운행 고려한 거 맞죠? 신기하죠? 바로 보이죠? 3번 선지 봐.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가 아니라 달의 모양을 부활절 때문에 고려를 한 거지, 서양이 고려한 천체는 태양밖에 없다니까. 태양의 주기밖에 없다니까. 보름달 주기가 아니라. 선생님 1번 맞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은 주기가 없어. 춘분 지나서 첫 보름달은요, 바로 첫날일 수도 있고요, 최장 27일 뒤일 수도 있어. 이해되시죠? 왜? 달은 며칠 주기니까 28 또는 29일 주기니까. 이해되셨어? 그래서 춘분 지나고 첫 번째 날이 보름달 뜬 날일 수도 있겠고요, 춘분 지나고 28일 뒤가 보름달 뜬 날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주기랄 게 어딨냐고 지금. 달의 모양을 고려한 거지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한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뭘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절기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아니 춘분인데 그럼 이제 봄이 돼야 되는데 얼어 뒤지겠는데 지금 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얼어 뒤지겠는데 춘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게 그 당시 종교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해결하라고 낸 거고, 1번, 3번 낚은 게 보이실 거예요. 흐름사. 그러니까 이런 오답의 설계들을 보셔야 수월수월하게 가시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꾸 한두 개 가지고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 제발 좀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학생 몇 명이 제 수업을 덜 듣든 더 듣든 내 인생은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근데 여러분은 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올해 대학을 결정을 하고 내년에 대학에 가실지 시대인지에 가실지를 결정한다고. 심지어 10년대 시대인지를 가실지 아니 10년대 여러분이 자기 직업을 가지실지가 지금 결정된다고. 잘 판단하셔야 돼. 제발 좀. 협박이 아니야. 생각을 잘해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알려주시면 돼요. 자, 34번 볼게. 기억과 니은을 비교할 건데 여러분은 뭐 하려고 하냐? 1번 선지 보자마자 계산하려고 한다니까? 나중에 해. 시간 많을 때. 자, 2번 선지 당연히 정답 끝이죠. 왜? 봐봐. 니은의 문제를 기억에서 해결을 했잖아. 이유가 뭔데? 니은이 부정확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억이 더 정확하니까 기억을 썼겠지. 이렇게 논리관계 잡으시면 수월수월하게 답이 보이는 요걸 뚫으시라고. 계산하고 싶으면 해. 안 말려. 니네가 시험장에는 10분 동안 계산하고 있는 걸 내가 뭐라고 할 거야? 하세요. 하지만 제발 이걸 10초 만에 처리하는 요 방법이 있다면 제발 기술적으로 해놓으시는 건 절대 여러분한테 나쁠 일이 없다는 거야. 자, 마지막 이 문제야. 이 유추 문제를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은 사실적 사고만 하려고 해서 그래. 자꾸 내용이 그대로 보여야 절대적으로 맞으니까 자꾸 그 논리만 세우는 거거든. 자, 맞아. 그건 근데 다 할 줄 알잖아. 거기서 변별 아무도 안 된다니까. 그건 실수에 불과하고 진짜 시력에 불과한 거야. 그럼 거기선 애들이 변별이 되겠어? 안 된다니까. 자꾸 그걸로 문제 푸는 애들은 진짜 잘 가야 3등급이야. 아니 운 좋게 자기 나름대로 뚫어서 1, 2등급이야. 어마어마하게 고생의 길이야. 다시 돌아올게. 이건 어떻게 가는 거냐? 간단해 얘들아. 이 그림을 봐. 원형 정만대래요. 자, 그러면 봐. 지구는 뭐를 축으로 공전하고 있어? 태양을 축으로요. 그러면 회전축, 즉 전망대의 회전축이 여기 태양이겠죠. 그러면 지금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건 누구야? 지구 또는 식탁 또는 철수냐? 영수냐? 철수, 가철수. 자, 그럼 철수가 공전하고 있는 지구인지 식탁인지 알게 뭐야? 일단 놔둬. 자, 그런데 확실한 건 뭐야? 외부에 고정된 기준이잖아. 항성이고 항성은 폭포였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봐. 아니 가가 철수일지 지구일지 어떻게 알아? 식탁일지. 근데 정확한 건 하나가 여기 있다. 뭐라고? 항성년이 더 길다니까. 회기년이 더 짧다고요. 끝났네. 회기년이 더 짧아. 57초가 그럼 뭐겠어? 회기년. 더 긴 게 항성년. 끝났죠? 나가 뭐야? 나가 뭐야? 회기년. 다가 뭐야? 항성년. 됐습니까? 항성년. 회기년, 항성년. 됐죠? 그럼 봐, 얘들아. 정답은 몇 번 나오겠어, 당연히. 자, 57초. 회기년이 항성년보다 짧다. 회기년이 57초로 짧다. 얘가 길다. 되셨죠? 그러면 나이 들어가는 건 짧은 거니까 당연히 회기년 확인되셨고, 다이 들어가는 건 긴 거 항성년 확인되셨고,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는 지구항성인데 외부에 고정된 게 아니라 돌고 있는 애들은 철수였겠구나. 정답은 5번이었겠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아, 어떤 느낌인지 자꾸 보셔야 되는 게 자꾸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저 따라오세요.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건데 제발 여기서 놓으려고 하지 마. 제발 여기서 놓으세요. 여기서. 아시겠어? 자, 필기 정리하시고 영상 잠깐 끊을게요.